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악재 속에 우리 시장 오늘 좀 어려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대형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고요.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우리 시장 코스피는 4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2% 넘게 빠지면서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테마주들의 흐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 LK99에 대한 진위 공방 속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서 국일신동도 오늘 상한가에 터치하는 모습이었고요. LS전선 아시아 그리고 덕성 역시도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편 반도체 관련해서 또 엔비디아의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관련 또 칩을 대량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탑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ISC도 오늘 8%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또 공략했던 종목으로 꼽힐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앞으로 좀 방향성이 궁금해집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는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면서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전도체주를 비롯해서 이 테마주들 흐름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가이드도 함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1시간 동안 더 똑똑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분과 함께라면 시장을 이기는 전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금 ISC가 또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엔비디아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 반도체 종목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또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삼성전자에서 사업을 하기로 한 계획이 이미 있고 그 외에도 AI와 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 관련된 반도체 칩셋에 대한 판매, 그다음에 PCB, FPCB 어디든지 반도체는 다 사용이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반도체 테마 자체가 상승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름 휴가가 끝이 나야 됩니다. 네. 여름 휴가가 끝이 난 이후에 2차 전지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MSCI 편입이 되기 전이라면 AI와 반도체 테마가 한 번 더 급상승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식장을 지켜봐야 할 테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주가를 상승시킬지 그다음에 적정 주가, 적정 매수가가 어디까지 매수 의견이 나올지 그런 뭐 언론사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의 판단과 분석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반도체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좀 흐름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ISC 일정이 또 7월 달에 미리 앞서서 또 짚어주셨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은 뉴스를 보고서 매매를 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또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칩을 또 대량 구매했다라는 소식을 알기 전에 미리 좀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흐름이 거의 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집한 흔적들과 그리고 뉴스를 내는 주체를 이해만 한다면 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뉴스와 함께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텐데 그 상황이 바로 상승 추세의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토르 기법의 설명 조금 후에 드리겠지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왜 기법으로 포착한 이후에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까? 토르 기법으로 8월 9일 날 소개를 드리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드렸죠. 매출액 1,407억 그리고 영업이익 179억 원을 기록하면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매수했었던 가격은 바로 황금색 빗기둥이 뜬 깡!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날 매수가 들어갔는데 8월 9일 날 종가가 48,000원입니다. 그 이후로 수익률은 14%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끝일까라는 거죠. 기준봉이 섰던 날의 거래량이 아직 한 번도 터져주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개별주의 장세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지수를 따라갔다라면 하락했어야 하는데 하락하기보다는 거래량도 큰 폭으로 붙지 않으면서 오늘도 역시나 3% 이상 올라간 자리에서 종가를 형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46,850원을 오늘 고가로 갱신을 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하느냐. 한 번 더 뉴스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리가 나올 때 그 부분을 맥점으로 이해하고 전량 매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긴 시간을 두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디텍 매드인데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전년 대비 168%인데 167.9%라고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이 167.9가 여러분들의 뇌리에 기억이 남으셨다면 바디텍 매드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료기기 테마고 당뇨, 호르몬, 감염성 질환 등 포괄하는 진단 키트 카트리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뭐였습니까? 토르 기법이 아니라 장중 특징주였던 종목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가능하냐? 토르 기법만으로 포착해서 가져온 종목 외에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장중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바디텍 매드였다는 거고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포착이 되면 제가 가지고 나오는 차트의 어느 자리인지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선만 보더라도 저기에서 매수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만들었네 라고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장바구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대체 어느 날인데 어느 날 매수했고 그날 매수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났는데 어떤 식으로 진입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뉴스로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예견을 했는데라는 걸 하나하나 모두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송상에서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은 어떻습니까? 이날 포착이 됐으면 무조건 매수 그리고 수익이 나오면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챙겨 나간다.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8월 8일 종가가 15,400원입니다. 오늘 종가는 18,840원이죠. 수익률은 26% 이상 올라왔는데 여기가 끝이냐라는 판단을 할 때 뭘 보고 합니까?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붙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휴원스와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 그러면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추세가 죽었다라고 볼 수가 없고 이 구간 안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바디텍 매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설명을 드렸습니까? 초전도체 테마가 처음 시장에 뉴스를 내보냈었던 그날 바로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날 토르기법으로 포착된 게 아니라 장바구니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져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초전도체 테마 내일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모비스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비스가 서남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덕성 그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엔 어땠습니까? 파워로직스가 모비스를 이겼어요. 무엇으로? 수급으로. 수급이 모비스에 들어오던 수급이 파워로직스로 바뀌면서 파워로직스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갔었고 그러면서 원익 P&E까지 가세를 했었는데 오늘은 원익 P&E의 수급이 모비스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주는 신성 델타테크가 아직까지 기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아래로 서남과 덕성이 동일하게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모비스 파워로직스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상승 예견 종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차트로 설명 안 드리고 말로만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뭐냐? 전고점을 찍은 이력이 있습니다. 언제? 8월 1일 이후에. 그런데 주가가 오늘 전고점까지 도달하지 못한 종목 중에 전고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종목 혹은 내일 시가 갭이 뜰 겁니다. 갭이 떴을 때 눌리는 종목 중에 전고점의 가격까지만 눌리고 다시 재차 내일의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에 수급이 왕창 쏠릴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진입하셔야만 신성 델타테크처럼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테마로 엮여있기 이전에 다른 테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LK99 이후에 오늘 미국 대학 연구진에 의해서 스트론튬이라는 또 다른 초전도체 물질 후보군이 발견됐다라는 이슈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 더 기대 심리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초전도체 테마로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다 한들 문제가 뭐냐면요. 아직까지 뭡니까? 샘플 테스트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녹여들기 위해서는 기간이 엄청 오래 필요할 겁니다. 어느 업종군에 어느 곳에 어떻게 이것을 대응시키고 대입해서 그것을 생활에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버블로 주가가 상승하는 건 부동산과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품이 빠지겠죠.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텐데 이 하락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매수하시면 2차 전지처럼 20년 넘게 그냥 가지고 계실 거냐는 거죠. 그러면 바닥을 기다가 어느 순간 올라올 텐데 이때까지 자금 묶어놓고 매매 안 하실 거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마이너스가 찍힐 텐데 말이죠. 그러면 초전도체 테마는 위험하니까 진입하기엔 어렵지만 왜 제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너무 수급이 왕창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이.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꿈을 먹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여러 종목 나왔죠. 나오면서 내일도 마찬가지 모레까지도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가가 웬만하면 다 눌리죠.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초전도체가 한 번 더 상승을 해준다면
그 다음 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금요일만큼은 웬만하면 피해 주세요. 왜? 주말 동안에 어떤 악재가 나와서 월요일 날 점 하한가로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점 상한가로 시작을 했죠. 반대로 점 하한가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요일 날만큼은 투자하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종가 베팅 또한 피해 주세요. 개파락을 할 경우에는 미수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초가에 청산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종가 베팅 하지 마시고 장중에만 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서남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아직 켜기 전이지만 서남이 오늘 어땠죠? 1470원 상한가를 가면서 장이 끝이 났는데 여러 번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였냐면 9,850원부터 9,900원까지, 9,950원까지 이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호가의 물량과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기에 덕성이 서남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였냐면 원익 P&E가 같은 초전도체 테마죠. 원익 P&E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여기에 있는 수급이 서남으로 들어오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아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이 가격대가 몇 퍼센트였었냐면 20%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 6%, 7%의 수익만 기대하고서도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결국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차트 매매 관점의 스탠스는 뭐냐면 내일 갭이 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한가에서 전량 매도입니다. 내일 갭 뜨는 거는 수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갭이 떴을 경우에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찾아볼 수 있겠고 갭이 하락해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잡으면 됩니까? 1470원 돌파하는 1500원 라운드픽을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도 진입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태여 위험하게 종가 베팅 리스크를 안고 가실 필요가 없는 테마가 바로 초전도체 테마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모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모비스가 이날이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로 주가가 상승을 했던 첫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갭이 떴죠. 근데 이날 방송에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날이 끝입니다. 그 다음 날의 상승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했던 날이 바로 모비스의 단기적 최고점이 4,790원의 그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초전도체 테마 위험하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처음에 연구 개발됐었던 게 1976년도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2차 전지가 상용화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었던 게 1991년에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상용화가 된 게 언제예요? 20년도 더 지나서 어디에서? 일본에서 어느 기업에서? 토요타와 렉서스와 그 외의 브랜드들이 하이브리드라는 걸 만들면서 전기차 시장이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엄청 큰 규모의 시장이 된 게 뭐였습니까? 테슬라였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2차 전지에 대한 리튬에 대한 연구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를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이만큼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전도체 또한 상용화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남아 있으니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곳에서 구태여 수익을 내다가 반대로 손실 내기보다는 지켜보시고 이 흐름을 기다리셨다가 언제 상용화가 되는 그 시즌이 오면 그때 테슬라를 투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테슬라 어떻게 투자하셨어요? 비트코인 어떤 식으로 보셨습니까? 처음에 10,000원도 안 되는 비트코인이 100만 원이 갔을 때 야, 저거 거품이야라고 생각했던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테슬라는 또 어땠습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야, 저거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던 테슬라가 결국에 어디까지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 초전도체 테마가 그냥 물질의 발견만으로도 이만큼 주가를 상승시킨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관점이 뭐겠습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오면 그 기업에 올인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델이 이미 나왔죠. 실험 모델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금을 투입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여러 기업들이 있겠죠. 애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기업이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초전도체 광물 물질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게 그 시장이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그 기업에 투자하기에 충분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초전도체 테마는 제가 모비스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지만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왜 다시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냐면 바로 이 가격인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 수급이 붙죠. 그 수급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우리는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로 데이 트레이딩으로 내일만큼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내일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거나 주가를 지속적으로 지켜준다면 서남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있죠. 아직까지 전고점을 상한가를 맞아도 돌파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금요일 날 피날레를 장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갭을 띄워서 돌파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갭을 띄워서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꿈의 추세. 이 말이 제가 만든 말인데 꿈의 추세를 먹고 성장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시되 항상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언제든 종가 베팅이 되는 시간대에는 매도하시고 그 다음 날 또다시 상승하는 종목들에 편입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핑크색 지지선은 뭡니까?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며 반대로 설명드리자면 주가가 핑크색 지지선보다 낮은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고 부딪히는 구간이 되며 이미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갔을 땐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은 자리가 바로 파란색 저항선 위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 또한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 지지와 저항선이 있고 네 번째,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까지 총 5가지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수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자,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선물인데 이 선물이 뭐냐면 수식 관리자입니다. 수식 관리자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텐데 이것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방송 화면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수식 이 두 글자를 채팅을 쳐주시면 그 분들께 제가 수식 관리자 설정하는 이 자료를 드릴 겁니다. 현정앵커님 그러면 한 번 더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알려주시겠어요? 네, 인성 전문가님의 차트를 그리는 수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식이라고 2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서 저희 화면을 올려주시면요.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스캔하시고 8784 참여코드 4자리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료 문자 100원으로 샵 3772번 최인성 3글자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자, 다음은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식을 받으셨으면 그 수식을 통해서 토르 기법으로 주가가 상승 가능한 종목들을 찾으셔야겠죠. 캔들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기준봉이 필요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기준봉이 필요한데 그 기준봉은 무엇이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나오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봉을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느냐? 아니죠.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도 평소보다 많이 나와 주어야만 한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기준봉이 포착이 됐을 때 녹색 화살표처럼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 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다음 날이 아니라 하루 더 쉬었다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2거래일 또는 3거래일 안에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완성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날은 기준봉이 뜬 날이 아니라 기준봉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 나온 날의 황금색 빛기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빛기둥도 마찬가지로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황금색 빛기둥이 뜨기만 하면 종가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종가 베팅을 해서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큰 폭의 수익을 만들지 못했겠지만 그 다음에 연결돼서 나오는 기법의 자리가 여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토리 기법이 뜨게 될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하시다가 전액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량 매도가 아니라 여기에 그냥 비중을 한 번 더 늘려서 진입하셔도 괜찮은 자리들이 바로 토리 기법의 자리이고 자, 그러면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리 기법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기준봉을 통해서 포착하고 그 기준봉 이후에 나오는 캔들을 통해서 종가 베팅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 기준봉은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그리고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기준봉 이후에 캔들 2개 또는 3개로 상승 가능한 캔들을 파악해서 종가 베팅을 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종목을 진입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관점은 딱 3개예요. 상승할 가능성, 횡보할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이 각각 3분의 1씩이죠. 그런데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캔들만 찾았을 때는 약 50% 정도, 2분의 1이죠.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과 비슷한 2분의 1의 확률을 찾아가실 수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됩니다. 차트상에서 그 누구도 흔적을 지울 수 없는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상승하는 캔들이 나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이 망치 모양과 같다면, 비슷하다면 그 자리가 바로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상승할 확률이 65%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운이 좋게도 85%의 종목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조금 기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종가 베팅이란 무엇이고 왜 막둥이 전문가의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은 종가 베팅만 하면 되느냐? 종가 베팅 시간이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 매매하는 방법인데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토르 기법이 장초에는 우후죽순 많이 포착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장이 끝나가는 시간까지 흘러가면서 점점 더 높은 폭으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아무리 이쁜 캔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종목은 매수할 수 없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왜?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붙으면서 토르 기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캔들이 나왔다라는 게 뭡니까?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3시 20분이 되면 이때부터 10분 동안의 블라인드 거래 시간을 장중 동시호가라고 하는데 이때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되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3시 20분에 포착했었던 거래량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마지막 3시 30분에 가격까지 현재 캔들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면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하는데 그 기준점으로 삼는 건 바로 3시 20분의 가격보다 주가가 내려가지 않거나 혹은 어느 가격에서 토르 기법이 포착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종가 베팅을 한다는데 문제가 그겁니다. 3시 20분의 가격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가서 종가를 마감을 하면 지정가 주문을 넣는 여러분들은 해당 종목을 매수하실 수가 없고 미체결 주문으로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지정가 유형의 매수 체결 주문을 시장가로 유형 변경을 해주신 이후에 그다음에 주문을 넣으셔야만 종가 베팅을 따라오실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태까지 지정가로 되어 있는 걸 시장가로 바꾸는 방법조차 있는 줄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가 주문이 뭔지도 모르신다는 겁니다. 시장가가 뭐냐면 당일에 상한가 가격 혹은 하한가 가격에 주문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매수와 매도를 체결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냐? 그 또한 아니에요.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상한가를 가서 상한가의 가격에 매수 주문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 베팅 시간에 신성 델타테크나 모비스,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에 매수 주문을 시장가로 넣는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이미 상한가에 가 있기 때문에 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포착하는 종목들도 토르 기법이 포착되고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상한가를 가기 이전에 지정가가 아닌 시장가를 통해서 해당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종가 베팅은 시장가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선물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없네요.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없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제 선물을 뺏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뺏어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하실 거니까 뺏어가셨을 건데 여러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네. 제가 뺏어가서 우리 인성 전문가님의 선물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몰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이 토르 종목을 알려주는 검색기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노란톡방 함께 하셔서 검색기라고 3글자 적어주시거나 혹은 저희 방송이 나가고 있는 화면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비결. 좀 직장인 분들은 참 시간 내기도 어려우실 테고요. 나는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10분 단타로 종가 베팅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찍고 8784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더 강력한 선물과 기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분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토르 기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토르 종목 혹은 또 메가토르 종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토르와 메가토르의 차이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야게. 이렇게 설명하실 거면서 제 차를 뺏어가신 거예요, 지금? 너무 하시는데. 자,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토르 기법은 기본적으로 3% 이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메가토르 기법은 5%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에 있던 박스권 중단에 있던 아니면 저점에 있던 포착이 되지만 메가토르 기법은 바닥에서 잡힙니다. 바닥 구간에서. 그 말이 뭐냐면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종목은 지주사나 은행 그 외에 움직이기 어려운 종목을 제외한다면 그 자리가 곧 바닥 구간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 기법의 자리들이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개별주들을 예를 들겠습니다. 개별주들 중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고 주가가 하락하고 역사적 저점을 찍고 있다면 그 가격 구간이 곧 해당 종목의 저점 구간이고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리다라고 이해하시고 매매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가토르 기법만 3종목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오늘 지수의 상황이 안 좋았고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컸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매커스인데요. 매커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테마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테마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상화폐는 요즘에 조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비메모리로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 자일링스가 AI 반도체 회사인데 자일링스 총판입니다. 그리고 자일링스는 2022년에 AMD에 인수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AMD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엔비디아를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가 아니고 따라가 보겠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주가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AMD 또한 따라서는 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전용 비메모리 반도체사의 국내 총판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채굴하는 기업과 인부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더 뚫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상화폐 테마로는 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DB하이텍, 리노공업, LX세미콘 등이 있는데 리노공업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뭡니까? 비메모리 관련주죠? 얼만큼 상승을 보여주고 있냐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DB하이텍은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와 다르게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토르 기법의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 줬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왜? 이 구간에서 한 단계 내려왔죠. 그러면 두 단계를 올라가야 됩니다. 한 단계, 두 단계를 올라가야 하는데 한 번 더 핑크색 지지선이 상승해주기 전까지는 DB하이텍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거. 하지만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다면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깨알 자랑 한번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리노공업인데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DB하이텍과 동일하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하락 박스 구간에 갇혀 있죠, 지금. 그런데 리노공업은 뭘로써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뭡니까? 기업의 운영 방식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가치 평가로도 아직까지도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 바로 리노공업인데 여기에서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엔비디아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기업이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자, 매커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매커스 어디입니까?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죠? 17,5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17,500원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매도 자리가 되겠죠. 전량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 자리가 됩니다. 분할 매도 자리인데 자 그럼 차트로 봤을 때 핑크색 지지선도 올라와줬고 검은색 저항선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매수를 해서 1,670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어디? 검은색 저항선에서 1차 매도.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7,500원 부근까지 온다면 2차 매도. 그리고 남은 물량은 어디에서 올라가면 그 어디서든 아무 때나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메가토르 기법인데 단기적으로는 5%만 수익을 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5%에서는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5% 1차 매도죠. 검은색 저항선을 돌파할 때 2차 매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매도, 분할 매도가 17,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면 좋겠지만 상승하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매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메가토르 기법을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현정인관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메가토르 기법이 7월 달에 몇 종목 정도 나왔죠? 아, 메가토르 기법이요? 토르 종목보다는 좀 네. 확실히 좀 적었던 것 같긴 해요. 글쎄요. 그래도
최소 10종목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한 달 아니니까. 잘못됐다. 진짜 잘못됐다. 토르 종목이 한 100종목 나왔었는데 네. 메가토르 기법이 4종목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4종목.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한 번 나올 네. 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못 하시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메가토르 기법으로 종목을 만나보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오늘 말이- 3종목이나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올 때 사야지 내일 돼서 살라고 봤는데 주가가 오늘 종가보다 높으면 이미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 제가 드리는 네. 시나리오대로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메가토르 기법을 받기 위해서라도 꼭 노란 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네. 이 메가토르 기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토르 종목이 3%, 메가토르가 5%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종목에 대한 비중을 담을 때 그때도 혹시 메가토르 종목은 조금 더 많이 담아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토르 네. 기법과 동일하게 운용을 하시려면 메가토르 기법 5%, 토르 기법 3% 정도의 비중을 실어서 진입하시면 정확하게 100% 구간에서 롤링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만 운용하신다고 했을 땐 10% 이상, 20% 미만의 비중을 실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비중을 많이 실으실 경우에는 장기간을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5% 내지 10%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메가토르 기법을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비중을 줄인다면 100%, 200% 이상의 수익 구간까지도 지켜볼 수가 있는 여력이 되겠죠. 왜? 종목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매수해야 되는데 비중을 많이 실어서 시드가 없어서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하지만 비중을 줄인다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진입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메가토르 종목으로 또 특별히 3종목이나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꼭 투자 전략도 잡아 가셔야겠죠. 자, 8784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고 QR코드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3글자 오늘만큼은 꼭 노란톡방 함께 하셔서 메가토르 종목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다음 종목은 여러분들 진짜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일 거예요. 화신인데 왜 잘 알고 계시냐면 남자 형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동차 부품템하고 현대차랑 48년이나 된 파트너사예요. 거기에다가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를 아셔야겠죠. 테슬라가 점차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있죠. 그러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늘 지수까지 하락 마감을 했죠. 그런데 2023년에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화신이 반도체로는 63.8억 달러, 자동차로는 61.6억 달러치의 동향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러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겠죠. 관련주로는 성화이텍, 덕양산업, MS오토텍, 아진산업, 화승, LNA 등이 있는데 성화이텍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거는 토르 기법이었다는 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까지도 보여줬었던 기법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덕양산업인데요.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하락하다가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줬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뭡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줬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기에 2번이나 꺾여 내려오면서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러면 해당 종목은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진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MS오토텍은 또 어떻느냐? MS오토텍은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이미 하락을 끝내고 1차 저항선 돌파, 2차 저항선 돌파, 3차 저항선 만들고 주가 하락했는데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줬죠. 올라와주면서 토르 기법의 저항선과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지금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 추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뭡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더 올라와 줬을 때 올라와 준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 주가가 한번 내려온다면 그 자리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우상향 추세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화신 볼 텐데요. 화신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눌렸죠. 눌렸는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자리가 바로 13,330원이라는 거. 근데 이 자리가 바닥 지지선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다라는 건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핑크색 지지선이 한번 올라와 준 것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뭡니까 또 데드캣 바운스까지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매수해봐도 된다는 겁니다. 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게 지수의 영향까지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지수가 상승하는 날은 뭐가 됩니까? 화신이 주가가 반대로 상승하는 위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는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도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5%죠. 두 번째는 어디예요? 검은색 저항선이죠. 그럼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파란색 저항선까지 이 세 구간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5%가 대충 한 이쯤 되겠죠. 그리고 10%가 넘는 구간에 검은색 저항선이 있고요. 그 위에 25%가량 높이 올라가 있는 그 구간이 바로 세 번째 피날레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엔 얘만 보면 되는 겁니다. 22,700원을 돌파해서 주가가 더 상승한다면 우리는 안 팔고 계좌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도 되는 자리가 바로 전고점 돌파. 근데 이 전고점 돌파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었죠. 초전도체가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는지 그 돌파하는 와중에 어떤 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초기에 설명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신도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캠트로스는 뭐만 보면 되느냐? 자율주행만 보셔도 괜찮아요. 자율주행만. 레벨 4, 그다음에 5까지 올라갔을 때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캠트로스입니다. 자율주행 사업으로 V2X 통신 단말기 및 자율주행 센서 개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LED에 관련된 것은 지금 OLED 시장이 그렇게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LB세미콘, 덕산네오록스, P&H테크 등이 있는데 차트만 짧게 보여드릴 거예요. LB세미콘 주가가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지고 있지만 바닥은 한번 디뎠다는 거. 그러면 어느 구간이든 박스권만 돌파하면 상승할 수 있을 것이고 덕산네오록스는 토르 기법이 포착이 돼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토르 기법의 지지선이 지켜지면서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상승하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같이 수익으로 만드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P&H테크는 메가토르 기법이 두 번이나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캠트로스는 어떻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장기적인 박스 구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1차 매도는 5%, 2차 매도는 검은색 저항선, 마지막 3차 매도는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는 것과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 종목을 매수하신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매도해야 되는지 시나리오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 시나리오와 그리고 초전도 관련주들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시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식을 드렸고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검색기를 드렸죠. 마지막으로 자료집을 드릴 건데 이 자료집은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엔딩으로 끝을 내면서 한 번 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자료집은 캔들 그 외에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만든 제가 캔들을 보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라면 받침으로 냄비 받침으로 쓰신다 하더라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정 앵커님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네, 토르 기법으로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기 그리고 차트에 쓸 수 있는 수식뿐만 아니라 실전 매매 10년의 경력으로 또 노하우가 집약된 자료까지 3가지 선물을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QR 찍고 8784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